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와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한 LG, SK 10년간 미국에서 생산 수입 전면 금지, SK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SK와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한 LG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결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에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분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11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10년간 미국에서 생산, 말하자면 여기 이게 중요한데요. 10년간 미국에서 생산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회사들이 전혀 공급을 못 받는 현상까지 지금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4월 달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해서 ITC에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한국의 재계 3위와 4위인 SK와 LG 간에 치열한 공방이 2년 가까이 있었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SK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ITC는 작년 2월 달에 SK의 조기 패소 결정, 예비 결정을 내렸지만 SK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를 결정을 내렸고 드디어 이번에 미루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최종 판결에 앞서서 양사는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금 규모 이견이 커서 결렬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결국 LG가 승소하면서 SK는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죠. 현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나중에. 앞으로 배터리 쉘, 그리고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전체가 다 안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1, 2 공장이 있는데 이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사업이 완전 중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 중단이 됩니다. 다만 ITC가 SK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포드와 같은 경우는 4년, 그리고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까지는 지금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포드와 폭스바겐은 SK 이외에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걸릴 예정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서 안전성이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면서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기회를 같이 해서 바이든 정부에게 어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놓여 있는 것들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자 사업 부분의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품질 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 대해서 76명의 핵심 인력이 대거 빼갔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인력들도 다수 포함이 됐죠. 이 대표적인 회사가 어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LG와 지금 GM이 협력해서 합자 회사를 만들고 있죠.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려던 핵심 인력 5명에 대한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버려요.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이 안되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난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이때 5명이 이직 금지로 됐기 때문에 승리가 됐죠. 지난 2019년 4월달에 LG에너지솔루션 당시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의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지금 그때 설명했어요.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지금 하나는 해결이 됐죠. ITC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남은 것 지방법원의 결과가 지금 남았는데 이 결과는 지금 ITC의 결정을 거의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 이렇게 76명이 빼가고 승소를 했죠.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핵심 인력 유출이 이어졌다고 LG솔루션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했다라는 입장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퇴사한 인력이 자연스럽게 SK이노베이션이나 중국의 배터리 기업은 물론 국내 경쟁사에도 취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지금 변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2019년도 6월 달에 SK이노베이션은 맞대응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미국에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시에 SK이노베이션은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었죠. 양사의 소송전은 2019년 서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더 격화가 되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혜를 침해했다라고 오히려 지금 이 기술이 SK이노베이션으로 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LG에 맞서서 오히려 SK가 LG를 소송을 걸어버려요. 자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그래서 ITC와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맞소송을 했죠. LG에너지솔루션도 똑같이 미국 국제위원회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을 특혜 침해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맞소송이 된 거예요. SK에서 먼저 걸었고 그리고 LG화학에서 후에 다시 걸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SK가 재발등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TC 소송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 돼요. 먼저 소송을 건 SK가 후에 소송을 건 지금 LG에게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ITC의 최종 결정으로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월달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ITC 재판 그리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재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ITC 결정이에요. ITC 결정이기 때문에 연방법원 델라웨어에 있는 연방법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이번에 열릴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죠.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ITC의 결정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ITC의 결정이 또한 미국 연방법원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또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은 주도권이 LG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SK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번 ITC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즉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가 있어요. 3년간의 소송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승리로 끝나면서 향후 양사의 대응을 두고 다양한 예상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 ITC가 포드의 4년, 폭스바겐 2년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수입을 허용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지금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예기간을 둔 거죠.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도 양사가 결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공장, 2공장의 가동에도 파장이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 등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6일날 SK의 ITC 패소가 포드의 픽업 트럭 그리고 테네시주에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으로 SK가 기댈 곳은 바이든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뒤집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진다. 왜 그러냐면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 안에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ITC를 뒤집은 사례가 5건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사례는 오바마 정부 당시에 삼성과 애플 분쟁이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전기차 육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1, 2공장의 운영을 통해서 창출할 일자리가 약 2,600개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또 지난해 말에 지역 교육기관에 3만 달러, 한국 돈으로 3,360만 원을 기부하고 의료기관에 코로나 검진 지원을 위한 기부금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금 투자를 SK이노베이션이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봐달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의 공장 확대로 수혜를 입은 미국 조지아주 그리고 테네시주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일찌감치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한을 보내서 합의 촉구에 나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 이 사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그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외국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과가 딱 나와버렸죠. LG 입장으로서는 이미 다 끝난 싸움이었는데 굳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었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SK에서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LG 입장에서는 그렇게 굳이 해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의원들은 두 회사 모두 미국 전역에서 경제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IT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인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거예요. SK가 LG와 합의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지금 아주 강하게 돌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지금 거의 불가능해진 이 상황에서 SK의 선택은 합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지금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영업 침해로 LG가 본 피해를 어떻게 개선할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을 감안하면 특히 포드와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전격적으로 이번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고 전기기관차로 완전히 돌아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에 이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런 미래 가치까지 만약 따지게 된다면 피해 보상액 산정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양측은 현재까지 합의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없어요.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에서는 3조 원 안팎을 바라는 것으로 지금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도 현재 LG와의 합의가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납품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소송에 직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업계 관계자는 LG의 어떤 기술이 그리고 얼마나 침해를 받았고 이것이 SK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LG의 입장도 지금 단호합니다. SK는 LG와의 합의도 지금 늦추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LG의 입장이 이런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이용해 먹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LG는 이러한 입장문이 결정문이 받은 후에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딱 이겁니다. 결론은 딱 하나.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LG의 입장으로 모든 게 다 대변이 될 거다.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행사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만약 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SK이노베이션은 선택지가 정답은 정해졌어요. 정답은 무조건 정해졌고 그것은 합의밖에 없습니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공장을 2개나 짓고 있죠. 미국에 공장을 두 개나 짓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한 금액이라도 뽑아내야 되니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LG가 강경한 입장이라는 거죠.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얼마나 수준으로 공평하게 합의가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